얘가 창고에 있던 화학연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와, 똑똑하네.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이게 타이너라는 개발자가 플레이어를 억가하기 위해서 만든 특성인가? 이게 약간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병적 도벽과도 어? 비슷해요. Dr. Friend.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게임과 의학이라는 또 오. 다른 주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 사실은 게임과 잡학을 생각했어요. 오. 게임 하다 보면 솔직히 여기 과학도 있고 맞아, 여기 맞아. 뭐 역사도 있고 그럼요. 뭐 의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섭외가 지금은 안 되니까 오늘은 게임과 의학입니다.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많이 떠들긴 이낙 하는데 선생님이 알죠. 워낙 얘기 많이 해서 저도 다운받아서 좀 해봤어요. 지금 겁나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고 왔는데 이게 네. 타이난의 이야기 생성기라는 별칭이 있는 게임입니다. 뭐라고요? 개발자 이름이 타이난이야. 네. 그래서 타이난의 이야기 생성기라는 별칭이 있어. 왜냐면 이게 진짜로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 하여튼 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 하나의 플레이가. 그래서 이거는 완결이 날 때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배경은 서기 5500년쯤에 한 번 엄청나게 발달했다가 한 번 그 문명을 삶았어.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스 생존 재난 기지 경영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유적을 발견하면은 이게 훨씬 발전해 있어요. 약도 훨씬 좋고 뭐 얘네가 만들었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좋고 심지어 발전기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기가 발생하는 장치도 있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행성 내에는 원시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중세 정도의 문명도 있고 좀 발전한 문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플레이어는 자기한테 주어진 림을 플레이해. 그 림은 이제 그 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전투 때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명령을 내려오면 얘는 그냥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 왔다 갔다 해. 내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오디세이라는 DLC가 나왔어요. 이 DLC가 미쳤어요. 기지 내에 중력 부양선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야, 중력 병선. 그래서 이게 우웅 날라요. 야. 우리 마을 전체로 날아. 어. 그다음 다른 곳에 착륙할 수 있어. 거기서 약탈도 하고, 그다음에 궤도 바깥으로 나가서 탐험도 하고, 뭐 이런 플레이가 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한 림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편 아니고 이제 싸우다가 얘가 이제 다쳐가지고 누웠어. 그러면 이제 포섭할 수가 있거든요. 봤는데 사격도 잘하고 격투도 높고 능력치가 있다. 능력치가 좋아. 그리고 이 특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인함 특성이 있어. 강인함 특성이 있으면은 피해 감량이 50%입니다.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연구도 높고 뭐 제작도 높고 쓸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좋네. 근데 다른 특성 중에 방화광이 있더라고요. 방화가. 방화광. 불 지르는 거야? 네, 근데 저는 방화광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쓰지 말라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좋은 애인데 내가 가진 애 중에 얘가 제일 좋았거든. 아, 불 지르면 끄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내 기지는 꽤 발달한 수준이고 나무벽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 나와서 불 끄면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 거품이 있어. 그냥 던지면 되거든. 이 정도면 감수할 만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 저는 떠올렸습니다. 어린에게 집에다가던 공포를 떠올리는 것처럼 얘가 창고에 있던 화학연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와, 똑똑하네.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폭발한 불이 옆에 박격포도 있거든요, 이 게임에. 거기에 이제 고폭탄이 있어. 거기 갖다 붙으면서 게임이 터졌어, 그냥. 와. 그냥 내 기지가 다 터진 거예요. 내 림 다 죽고. 게임은 그냥 끝난 거네요.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방화광으로 끝나고. 방화광이 제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버렸어요. 와, 엄청 세네. 이 전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요. 낙준 진실로.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았잖아. 애 주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걸어요. 이제 어린이가 됐어. 근데 갑자기 적들이 천장으로 떨어지는 거야. 얘 지금 아직 방에 있는데 심각해 온 거야? 다른 림이? 불타 죽었어. 한동안 제가 리멀드 안 한 게 그러고 지웠어요. 야, 너무 나 충격적이긴 하다. 못하겠다 이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방화광이 터뜨렸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리멀드 방화광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화광 죽여가지고 이 게임은 자유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 적출해가지고 그거 팔고 아니면 뭐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로 의자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본보기를 보기 위해. 근데 궁금해지더라고. 방화광. 이게 타이너라는 개발자가 플레이어를 억가하기 위해서 만든 특성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건가? 라고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방화광이 실제 진단명입니다. 있죠. 진단명 이름이 방화광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말은 점잖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병적 방화.
근데 방화강도 실존하는 진단명입니다. 방화강하고 가로치고 병적 방화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는 거지? 영어로 보면은 더 명확해요. 파이로매니아입니다. 파이로스가 그리스어로 불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1988년에 프랑스 의사 샤를 크레티앙 앙리 마르크가 붙인 이름이래. 테마로 거기도 나와요? 이우혁 작가님 소설 중에 제목이 아예 파이로매니아.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건 사실 뭐 방화강이라기보다는 주인공들이 테러를 하는 거죠. 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약간 모범 택시처럼. 근데 그걸 폭탄으로 하니까 폭탄 같은 걸로 하는 게 이제 그 파이로매니아. 완결되지 않은 좀 비운의 소설이긴 해요. 저 완결이 진짜 안 재밌게 됐구나. 봤었는데.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제목이 뭔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과 와서 이제 보니까 방화강이더라고요. 진단명이에요. 진짜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이게 정신 진단명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이거는 증상이다. 그니까.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증상이다 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리고 구별이 돼요. 애초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가진 방화는 병적 방화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치, 목적이. 아니 뭔가 재물 손괴를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 이거는 병적 방화랑 좀 다르대요. 이게 막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는데 프로이트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생이가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이분이 내놓는 이론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궁금하거든요. 항상 성적 욕망과 연결을 짓잖아요. 그쵸. 모든 것을. 모든 게 리비도 이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 아니 이렇게. 심지어 방화 충동도 해결되지 못한 성적 욕구에서 기반했다고 보아요, 이 사람은. 특히 불하고 남성의 성기가 마치 땅콩버터랑 젤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신화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남자들이 있고, 불에 대한 병적의 호기심이 아동의 야뇨증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고 했었나? 이게 프로이트가 말한 데서 유래를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장난 많이 하면은 뜨거워서 갈증 나서 물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에? 불이 소변처럼 따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프로이트가 한 말이고,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DSM이라는 정신과적인 그렇죠. 진단 기준이 만들어졌죠. 예. 방화관에 대한 진단은 계속 바뀌어요. 1회는 진단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그치. 어떤 증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2에서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3에는 충동장애의 일종이다 라고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충동장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이 되게 신기해요. 2번 이상의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방화를 했는지,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 전에 긴장을 하거나 혹은 정서적인 고양, 막 흥분이 되고 불을 냈더니 이걸 볼 때 쾌락이 있어. 만족감과 안도감이 느껴져. 이런 것들이 방화광의 진단 기준이래요. 그리고 이제 불 자체에 대한 매혹, 흥미, 호기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병적 도벽과도 비슷해요. 병적 도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질, 이것도 약간 진단 기준이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훔치기 전에 긴장감, 전율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물건을 훔쳤을 때 해소가 되는. 그래서 이게 방화 사례 중에 병적 방화로 진단되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가지고 한 90명 정도의 상습 방화범을 잡아놓고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3명만 병적 방화였대요. 이런 걸 보면은 리멀드에는 방화광 특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예 쓸만한데 그럼 방화광이 붙어있어. 내가 이때부터는 방화광 붙어있으면 그냥 죽이거든. 그리고 이게 드물지만 그 환자들에 대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다수가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64%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방화 당시에는 희열을 느끼지만 그 후에 시간이 더 지나면 심한 괴로움을 느낀대요. 90% 정도가.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러면 작게 그냥 혼자 가가지고 안전한 데서 불장난하면 안 돼? 그걸로 해소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리멀드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불 지르고 나면은 저는 무드가 다운이 되죠. 이 게임에서는 림도 무드가 있거든요. 림은 무드가 좋아져. 불타는 거 보면서. 근데
막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방화강은 원래 불을 지르고 나면은 다운된다. 나중에 다운될 수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해놓은 결과를 보고 아니 기지 불태우고 기분 좋겠어? 그니까. 자기 친구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냥 불을 자기도 모르게 지른 거고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게임에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좀 고증이 잘못된 게임이에요. 좀 잘못됐어요. 이게 과거의 어떤 불나는 영화들, 소방관 분들이 약간 주인공이 되는 영화에 빌런 역할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찰 분들이 주인공인 영화에는 빌런들은 연쇄살인 맞아. 이런 것처럼 연쇄 방화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영화에 뭐 예전에 리베라메라던가 뭐 이런 영화들 리베라메. 보면 이제 딱 그런 역할들로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렵대요. 음. 그러니까 진단이 되려면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낙인 효과가 있는 진단명이잖아. 당신 방화감입니다. 파이로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공개를 못 해가지고 진단에서 회피가 되는 게 좀 있고 치료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도벽이든 뭐 방화든.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사실은 옆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ADHD랑 연관이 있다라는 제목이 논문이 쫙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불장난은 되게 좋아했지만 피해를 끼친 건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약간 보면은 뉘앙스 자체는 그냥 ADHD가 약간 충동이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HD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물질장애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병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파이로매니아가 꼭뭐 ADHD다 이건 아니지만 ADHD 있는 분들 중에 파이로매니아가 아무래도 더 있을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있죠. 사실 우울이나 네. 물질장애가 ADHD에서 더 많은 것처럼 ADHD 특정은 없어요? 리모이드? 그건 없어요. 왜 없지? 그게 더 흔한데. 그러니까 방어감이 그게 있어. 훨씬 완전 흔한데. 억가야. 완전 억가라니까. 근데 그런 방화강을 다른 어떤 부족한테 보내거나 그렇게는 못하나? 그러니까 싸울 때 얘한테 폭발 무기를 쥐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얘가 적이랑 싸울 때 그냥 무드 관리가 좀 쉽긴 하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이용해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싸우기 전까지 우리 기지에 데리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해? 어디다가 그 결박시켜 놓으면 되지. 가둬놓고. 그러면 무드가 다운돼서 불을 질러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불? 약간 고립된. 그거는 그냥 태울 수 있어요. 그래. 하여튼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하다가 주제가 떠올라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임에 의학이 조금씩 첨가가 되고 그러게요. 들어가요. 무조건 거기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즐겨하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에서 의학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과 잡학 시리즈를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